트럼프는 이번 방중 내내 우리가 종래로 본 적이 없는 트럼프의 행동을 봤단 말이에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체면 있게 철수하려면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만 문제까지도 거래의 식탁 위에 올려놨다. 5월 4일에 이란 외교부 장관이 중국과 왕이 외교장을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왔어요. 5월 13, 14, 15에. 그 다음에 내일 19, 20에 푸틴이 와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지나서 누가 오냐면 파키스탄 총리가 와요. 이게 왜 이렇게 엮여지겠어요? 5월에. 여기에 지금 답이 있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와 시진핑 간에 뭔가 우리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국제 질서를 놓고 두 정상이 서로한테 공통 부모를 찾아서 협력할 거니 협력하는 게 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오랜만에 원장님 뵌 거기도 하고 최근에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 미중 정상회담 평가부터 한번 듣고 네. 여기에 따라서 제가 뭐 추가적으로 네. 궁금한 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떠셨습니까? 예, 오늘 일단 백악관에서 팩트시트 발표했어요. 트럼프의 방중 네. 관계에 대한. 그래서 구체적 내용을 하나하나씩 정리했는데 보니까 일단은 미국이 요구하는 3B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콩은 170억 달러. 그리고 소고기는 규제 완화. 그러니까 3B 콩, 그다음에 소고기, 그다음 뭐가 하나 있지? 갑자기 내가 지금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다음에 투자위원회와 무역위원회 설치. 예, 그거 지금 하는 걸로 발표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란 문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이란의 비핵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같이 공감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와 같이 공감을 했다 얘기했고, 그다음에 북한도 살짝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네. 뭐 공감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국 측에 나온 얘기를 보니까 북한의 비핵화는 아니었고 한반도의 비핵화, 이런 것들이 지금 팩트시트에 나온 주요 내용들입니다. 예. 그 말씀하신 3B가 이제 네. 콩, 소고기, 그다음에 보잉, 비행기까지 맞다. 해서 보잉을 200대 네네. 보잉을 구두 합의로, 그러니까 네. 실제 사인한 건 아니고 네. 그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시장에서 더 큰 관심이자 좀 이슈거리가 네. 됐던 것이 트럼프가 데리고 간 사람들의 면면이잖아요. 네. 빅테크 CEO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릴 때도 그 비행기에서 내릴 때도 트럼프 다음으로 이제 CEO들이 줄줄이 이렇게 내리기도 했었는데, 과연 이걸 가지고 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왔냐에 대한 이야기들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이 네. 빅테크 CEO들 한 곳에 모이기도 힘든데 중국까지 데려가가지고 이게 제대로 그러니까요. 성과를 낸 거 맞아?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1조 합하면 1조 달러 네. 클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중국에 데려간 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각자가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슈가 좀 달랐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거를 팔면서 그 FSD 자율주행 시스템이 그럼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에서 데이터 안전법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학습한 데이터를 못 갖고 나오게 하여.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규제 완화 이런 쪽에서 좀 이번에 트럼프 방중을 앞세워서 좀 정상회담 그런 걸 좀 따낼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가장 큰 폭스코 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급망 안정성 확보 이런 면에서 된 거고, 젠스왕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HA200 칩 그게 이제는 사양이 이제 떨어지는 사양이 됐어요. H200이. 네. 중국의 수출을 허용한 사양은 H20이라고 굉장히 옛날 사양이고, 네. 후에 젠스왕이 트럼프를 엄청 설득해가지고 H200도 중국 수출이 할 수 있다라고 미국 상무부에서 허용은 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수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젠스왕이 극적으로 합류하면서 또 중국에 간 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에서 H200 자기 지금 재고로 남아 있거든요. 재고에 있는 H200을 중국 시장에 중국 빅테크 기업들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바이두 이런 애 좀 산다고, 원래 한 10개 기업이 산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팩트시티에서도 발표가 나왔는데 중국은 국산화로 주로 하겠다. 이제 H200은 됐다. 만약에 내내가 블랙웨어를 수출하면 내가 좀 한번 고민해 보겠다. 그러니까 정말 최첨단
사양이 아니면 네. 이제는 우리께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국산을 주로 하도록 정부에서 또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국산화 중국 정부 요구 때문에 또 그것도 진수왕의 또 이 칩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간 성과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하고 젠스왕은 중국에서 엄청 인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도 이런 중국 사람들이 호의적인 분위기를 저 외교적으로 트럼프는 활용하고 싶었던 게 있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세계적인 화려한 가장 대단한 기업인들이 봐라 아직도 중국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선전 효과로도 보일 수도 있고 네. 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미국의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데는 개방은 안 했지만 이번에 트럼프 방중에 선물 환영으로 준 게 뭐냐 금융 개방입니다. 그 중에 시티그로 시티 증권사 100% 독자 라이센스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증권 이슈가 되게 민감한 이슈인데 시티가 증권사 라이센스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되게 오래건 문제였는데 예. 이번에 트럼프 방중으로 그러니까 중국 이런 거죠. 내내 요구하는 건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개방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다. 그래서 금융 쪽, 증권 쪽을 미국 쪽에서 개방 증권사 라이센스 일단 줬죠. 예. 그럼 예. 그러면 근데 이제 똑같은 질문일 수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협상은 다시 9월로 넘어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아주고 데리고 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크게 보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막 이게 규제 완화가 막 이루어진 것도 사실은 아니고 그러면 이게 트럼프 특유의 그냥 쇼잉이 더 큰 이벤트였나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또 실제적인 효과들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실질 협의나 규제 완화 쪽으로 기대를 실제로 했었던 건지 저 그게 그 결이 좀 궁금해서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트럼프 나름대로 쇼. 쇼. 근데 그 쇼를 중국이 또 이용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TV에는 그 장면이 나왔는지 제가 TV를 잘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상회담 첫 만나면서 이렇게 앉자마자 중국이 시진핑이 모두 발언 시작하는 그때 그 뭐냐면 기업인을 다 들어오게 했어요. 네. 트럼프가 뒤에 쫙 한 줄로 씌워놨어요. 그리고 막 이름에 자기가 막 소개했어요. 다 아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 봐서는 좀 그런 요소는 있었고 또 중국 시장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 기업들은 뭐 휴토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글로벌 공급망에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지금 중국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 또 그런 걸 요구했던 거 어떻게 트럼프가 워낙 강한 인물이잖아요. 거래형 인물이고 그러면서 조금 기대했던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차차 9월 때까지 또 실질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 그 포문은 이번에 연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의 독립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에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회담 때는 얘기 안 하다가 끝나고 나서 회담장 밖에서 기자회견에서 이걸 얘기를 한 거면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장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면이 되게 웃겼어요. 그러니까 그 텐트 안에서 내려와서 두 정상이 서 있는데 미국 기자들이 대만 문제를 얘기했냐 이러니까 트럼프는 원래 막 큰 소리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거짓말 아니고 한마디도 안 해요. 입이 딱 다물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트럼프는 이번 방중 내내 굉장히 절제된 원래는 아무 소리나 막 내던지는 스타일이잖아요. 자기 멋대로 내지르죠. 내지르고 예. 강하게 압박하고 원래 이런 맞아요. 스타일인데 비행장 내리는 순간부터 떠날 때까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종래로 본 적이 없는 트럼프의 행동을 봤단 말이에요. 굉장히 두 손을 꼭 모아서 중남에 만났을 때도 중남에서도 시진핑은 이러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러고 앉아 있어요. 옛날에 마치 젤렌스키가 그 미국 갔을 때 거기서 뭐 호되게 당했던 것처럼 이러고 딱 앉아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비행기 타자부터 또 기자들이 막 질문 세례를 내리는데 처음에 말을 안 하다가 후에 대만의 뭐 독립을 지지 않는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걸 봐서는 저는 어떻게 추측하냐면 오히려 트럼프와 시진핑 간에는 공개되지 않은 왜냐면 이번에 장장 6번 만나고 9시간 만났거든요. 네. 원래 정상들이 이렇게 길게 만나기 힘들어요. 예. 여러 장소를 바꿔가면서 그런 거 봐서는 공개되지 않는 게 공개된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생각해봐요. 만약에 우리가 트럼프가 자기가 방중할 때는 무슨 목적 있고 왔잖아요. 분명히. 근데 그게
목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잘 안 됐어. 예를 들면 대화가 잘 안 됐고 이랬으면 돌아갈 때 굳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돌아갈 때 비행기 에어포스 안에서 강력하게 중국을 뭐 더 돌아섰으니까 이미 딱 떠났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 정도로 대만 문제를 얘기했다는 거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전쟁이 두 개 나눠져 있잖아요. 중동 이란 전쟁과 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4년 내내 끝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두 곳에서 지금 이게 군사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만약에 대만 쪽에 지금 라이칭더 그 총통이 막 지금 좀 군사적으로 좀 자극적 행동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우리의 동의 없이는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라. 어쩌면 미국한테 그런 시그널을 주는, 아니, 대만한테 그런 시그널을 좀 줘서 우리한테 나도 지금 그렇지 않으면 머리 아파 죽겠는데 또 다시 문제를 트러블을 만들지 말라, 이런 경고성 발언했다는 측면이 있고, 또 지금 9월까지는 트럼프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위원회하고 투자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무역 문제, 그리고 투자위원회 상호 간의 투자, 중국에는 미국 기업들이 한 8만 개 넘게 있습니다. 네. 미국에는 중국 기업이 한 8천 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히 이런 첨단 기업에 대한 투자나 이런 걸 상호 간에 다 못하게 하거든요. 이번에 마누스 사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투자위원회를 거쳐서 9월 24일까지는 우리가 요 정상회담에서 못다한 것들을 하나하나 차고차고 서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자. 그래서 그런 두 개 보드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는 중동 문제, 적어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체면 있게 철수하려면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분위기를 보면 누가 봐도 트럼프는 확실히 시진핑이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걸 내내 지금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만 문제까지도 거래의 식탁 위에 올려놨다. 이렇게 모든 걸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대만한테도 이런 표현을 쓰면 대만하고도 무기를 팔거나 혹은 무슨 외교적 할 때 좀 카드로 쓸 수 있잖아요. 내가 너희한테 무기를 팔 수도 있고 팔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얘네 하는 거 봐서. 그걸 또한 트럼프가 또 하나의 칩으로 지금 대만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트럼프가 그 빅테크 CEO를 데려간 것도 뭐 자신의 쇼잉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원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중국이 그것을 그 배경을 역이용할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도 지금은 트럼프가 오히려 평소와 대비했을 때는 유화적으로 네. 중국을 대했고 결국 그 필요를 나타낸 가장 큰 포인트는 이란 전쟁, 네. 호르무즈 해협 네. 철수와 관련돼서 중국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갑니다. 네. 왜 그랬고, 아니 트럼프가 이런 프렌들리하고 나이스한 게 영 좀 어색해서 특히나 상대가 중국인데. 근데 왜 그러냐 보세요.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5월 4일에 네. 이란 외교부 장관이 중국에 와 왕이 장관 외교장관 만났잖아요. 네. 5월 4일에. 자, 그다음에 이번에 5월 13, 14일에 트럼프가 왔어요. 네. 5월 13, 14, 15에. 그다음에 내일부터 내일 19, 20에 푸틴이 와요. 그다음에 또 조금 지나서 누가 오냐면 파키스탄 총리가 와요. 예. 이게 왜 이렇게 엮여지겠어요? 5월에. 여기에 지금 답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트럼프와 시진핑 간에 뭔가 우리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국제 질서를 놓고 두 정상이 서로한테 공통 부모를 찾아서 협력할 거니 협력하는 게 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트럼프가 가장 지금 빨리 난처한 국면에서 나와야 되는 게 호르무즈 해협인데 네. 그러면 이란에 절대적 양보가 필요해요. 예. 적어도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하겠다. 이게 필요한데 네. 그러면 중국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돼야 지금 어려운 중국 경제가 연착륙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공통 분모죠. 이익은 같이 하는 부분이니까 중국이 또 거기서 그래 내가 트럼프 그래 좀 도와줄게 같이 해보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 그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또 지금 푸틴이 오잖아요. 푸틴은 지금 이란 전쟁에서 확실하게 무기 많이 공급해서 이란을 버티게 하는 가장 든든한 지원자예요. 네. 그럼 지금 푸틴이 왜 오겠어요? 이 시점에. 그것도 국빈 방문으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하고 이제 비교될 거예요. 전반적 상황 연출이. 그래서 그거 보면은 푸틴하고도 다 뭔가 봐, 내 트럼프 이렇게 만나서 이런 얘기 이렇게 했다. 자, 러시아 보고 너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려면 트럼프 협조가 필요하다. 왜?
트럼프는 유럽을 압박줘서 우크라이나를 덜 도와주게 하고 우크라이나한테도 직접 압박줘서 빨리 전쟁 끝내라고 할 수 있고 대신에 너는 이란을 이제 그만 도와줘라. 혹은 적게 도와줘라. 네. 그래서 이란도 빨리 정리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무슨 표현 써요? 옛날에 유엔이 예. 국제 평화와 이런 걸 하는 주요한 기구였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유엔은 거의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사실은 C5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미국, 그다음에 중국, 인도, 러시아 그리고 일본 이런 국제 질서 속에 특히 중국하고 미국이 국제 질서의 가장 중요한 제정자 혹은 적어도 영향력이 있는 미국이 혼자 하던 패권국 혼자 하던 결정하던 거를 확실하게 중국의 영향력이 확실히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특히 중동에서 중동 문제는 원래 미국이 그냥 결정하면 그대로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보면 미국이 중동 질서를 정리할 수 없다는 걸 딱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중동에서는 미국하고 중국이 아주 중동 질서를 제정하는 두 중요한 국가가 동등한 지위까지 왔다. 적어도 중동에서 그걸 지금 보여주는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 그 포인트 보면 결국 이란 전쟁이 미국한테는 엄청난 마이너스죠. 그러게요. 예. 상대방을 오히려 인정해 준 꼴이 돼버린. 예. 그리고 제가 어떻게 비교하냐면 이번에 시진핑이 앉자마자 그런 얘기했잖아요. 대만 문제를 건드리면 네. 우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충돌이라는 단어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만한 작은 방에 코끼리 2개가 있어요. 네. 근데 줄이 서로 피하려고 하다가 너무 덩치가 크고 공간이 좁는 바람에 엉덩이를 부딪힐 수도 있어요. 네. 서로 피하려고 하다가. 예. 그러다가 한 코끼리가 넘어졌어. 걔 밑에 있던 다른 동물들이 깔려 죽은 거죠. 네. 그게 지금 오히려 미국의 동맹국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사태를 불러온 게 미국인 거죠. 그러게요. 예. 참 그 관점에서 또 하나 좀 궁금했던 게 미국과 중국 정상이 호르무즈 개방에는 동의를 했는데 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 중국 대사는 또 여기에 대해서는 그 결의안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단 말이죠. 퇴짜를 났죠. 이거는 그러면 아니 중국에서 이런다고? 약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중국을 모르는 거죠. 네. 봐봐요. 5개 상임 국가 중에 1개 국가라도 퇴짜 놓으면 그게 통과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지금 중국이 퇴짜 놓는 게 중국한테는 전략적으로 유리하죠. 왜? 유엔이 통과되면 그게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 문제가 되고 네. 어부지리로 막 열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한테는 두 가지가 지금 부담으로 와요. 원래는 유엔에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란을 지켜주는 외교 역할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전략적 파트너 동반자 관계를 하면서 이란이 보기에 중국이 네가 유엔에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너 우리하고 전략적 동반자 맞아? 뭐 이런 그런 면에서도 퇴짜를 놔야 되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퇴짜 놓는 게 더 유리하죠. 왜 그러냐면 중국은 이 문제를 유엔의 틀에서 해결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렇죠. 미국하고 1대1로 직거래하는 거죠. 야 내가 이러한 호르무즈 해결할 테니까 너는 나한테 이런 걸 양보해. 이렇게 직거래의 카드로서 쓸 수 있는 건데 네. 왜 괜히 유엔이 끼어들게 해서 그게 어부주리로 이렇게 뭐 연합군 같은 게 가가지고 뭐 이러면 그게 좋은 칩인데 좋은 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 퇴짜 놓는 게 맞죠. 그렇죠. 예. 그 소위 밀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1대1의 직거래 미국하고 해서 해결하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중국의 대이란 영향력이 예.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렇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봐봐요. 이란은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됐다 가정합시다. 네, 네. 근데 그 석유를 팔 수 있는 나라는 중국 말고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러시아는 도와주지만 러시아는 석유하고 가스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예. 이란하고 유인 관계 아니에요. 네. 근데 중국은 석유와 가스를 무조건 수입해야 돼요. 60% 이상의 해외 의존입니다. 네. 그러면 이란이 유일하게 달러를 벌어들 수 있는 나라가 중국 말고는 없어요. 근데 중국 말을 안 듣는다? 중국도 지금 빨리 호르무즈 해협이 빨리 개방이 돼서 유가를 떨어뜨려 중국 경제가 지금 부동산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인데 네. 이게 아니면 설상가상으로 지금 더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중국 이익도 되게 중요해지니까 이란 보고 야 호르무즈 이렇게 하자. 그래서 5월 4일 왔다 갔잖아요. 외교부 장관. 예. 왜 왔다 갔겠어요? 왕이하고 만나서 우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뭔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걸 이번에 시진핑 지도부가 또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하고 또 얘기 나눴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란 보고 야, 니 이 정도는 양보해. 그다음에 트럼프한테는 너도 이 정도는 양보해. 그러면 내가 체면 있게 나오게 해줄게. 그리고 이란한테는 야, 미국이 이렇게 이런 걸로 이렇게 보완하니까 네가 이 정도는 양보해. 이러면서 이 접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파키스탄 총리 오면 그게 그다음에 러시아도 이번에 협조까지 했으면 덜 지원하고 이러면 못 버티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파키스탄 총리가 와서 그걸 막 이래 또 조율을 해가지고 가서 이란에 또 가가지고 지난번에 국빈 방문도 했잖아요. 그 왜 갑자기 요 시점에 이란을 국빈 방문을 했겠어요. 저 파키스탄 총리가 이게 다 여기 타임라인 연결되잖아요. 그것도 듣고 온 거지 또 어디까지 일이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예, 서로 뭐 이게 협상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협상, 물미 협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각자 확실한 건 여기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는 확실하죠. 아무래도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네. 예, 움직이는 건 당연한데 네. 제가 이걸 대이란 영향력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물론 예전 일이긴 합니다만 네. 호르무즈 봉쇄가 되기 전에 호르무즈 봉쇄까지는 안 될 거야라고 전망했던 많은 전문가들의 그 근거가 중국은 원유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원치 않을 거야였는데 결국에는 봉쇄가 되고 좀 악화일로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핸들링이 좀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문득 했었는데 네, 좋은 질문이고 좋은 말씀이고 중국은 조금 트레이드오프예요.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의 힘이 빠져가잖아요. 예. 그게 중국한테는 또 유리해요. 그래서 이란 전쟁이 너무 빨리 끝나는 것도 꼭 중국한테 좋은 건가? 왜냐면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로 다 돌아섰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저게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해결이 안 된다 해도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이 가장 잘 된 국가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상태가 계속하면 중국은 7개월 버틴다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4개월도 못 버틴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봐서는 누가 더 오래 버티냐의 문제거든요. 결론은. 네네. 그런 면에서 밀고 당기게 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웃기는 얘기 해줄게요. 북한은 예. 중국의 의존도가 99.99999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그 가스나 이런 거 밸브를 잠가버리면 북한은 그 즉시 스톱이에요. 옛날에 한번 잠근 적도 2017년에 있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북한이 김정은이 뭐 예를 들면 그 주석이 야 핵 쏘지 마 하는데 안 쏴요. 예를 들면 그게 사람 놓고 말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 게 또 외교죠. 예, 그렇죠. 맞아요. 그게 외교죠.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기 네.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 그 이후로 중국에서도 빨리 끝나는 걸 원치 않으니까 그때 한창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그 상대가 실수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그냥 가만히 맞아요. 있어라. 예. 네, 그래서 그 말이 나왔었던 예, 거고. 예. 지금 이런 상황이고 미묘한 그 외교력에서 밀당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 이거는 또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확전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좀 맞아요.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근데 봐야 돼요? 그거는 저는 개인적 오피니언인데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전쟁에 휘말렸다. 첫째, 두 번째 전략적으로 정말 실수했다. 두 나라는 다. 예. 왜냐하면 앞으로 누가 두바이 갈 거예요? 앞으로 누가 사우디 갈 거예요? 이제는 거기는 경제는 거의 뭐 끝났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원래는 두바이가 되게 분위기 좋았어요. 네.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쪽이 규제가 가장 좋았거든. 이래 가장 많이 풀어서 그렇죠. 전 세계 이쪽 건물들이 다 거기다 다 사무실을 열고 다 한 곳에 거기가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 거기 가서 그 그 두바이 가서. 근데 딱 그 지도를 보면 두바이가 딱 이란을 맞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쟁이 끝났다 해도 이란이 영원한 적으로 남는 거예요. 두 나라 다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옆에 아주 위험한 적을 옆에 두고 있는데 외국 투자자들이 외국 기업들이 누가 거기가 투자를 합니까? 근데 걔네는 하필이면 그게 가장 필요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중동이 오일 머니를 이제는 뭐 AI 머니 혹은 뭐 우리가 디지털 자산 머니로 돌리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산업도 만들어 놓고 뭐 그런 거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뭐 중동의 운명은 만약에 저대로 계속 가면 스톱이 되는 거죠. 중동이 조금 뭐 중동 오일머니라서 전 세계가 중동에 막 투자도 검토하고 이러다가 그게 지금
굉장히 타격 많이 받는 거고 그런 면에서 저는 두 나라가 끝까지 참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어요. 미국 군대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보호를 못 받았어요. 거기서 한번 얻어맞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피해자가 됐고 아까 두 코끼리가 우연히 충돌했는데 넘어져서 깔려 죽인 것처럼 예. 그렇게 한번 당했는데 또 자기네 직접 하는 바람에 이거는 거의 뭐 치명적으로 됐죠. 이래저래나 치명적인 손실을 이번 전쟁에서 가장 큰 루저가 중동이 된 거죠. 전 그게 예. 좀 궁금한 게 사우디는 그렇다 치고 예.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두바이의 경우에는 이런 분쟁에서 상대적으로 좀 떼어져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금융에 맞아요. 대한 이득도 많이 보고 맞아요. 관광으로도 그냥 이렇게 맞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엄청나게. 예. 그냥 그렇게 놔뒀으면 됐을 텐데 왜 아랍에미리트는 굳이 공격에 이렇게 직접 가담을 했을까? 물론 자기네들이 맞은 것도 있지만 이거는 왜 그랬다고 제 보십니까? 생각에 미국의 영향력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요? 뭐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걔네들이 생각 잡던지 사실은 중동에서 있잖아요. 사우디하고 이란이 화해시킨 게 중국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UAE하고는 그까지 했어요. 그 중국이 CBDC 네. 올해부터 이 CNY 바로 쓰잖아요. 네. 그래서 UAE하고는 CBDC M 브릿지라고 그 CBDC 협력도 하고 사우디하고는 위안화 석유 결제도 하고 그래서 중국이 거기 그리스 포함해가지고 인프라 1대1로 인프라 그래서 중동의 국가들에서 중국의 지금 관계가 되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사우디하고 UAE가 분위기가 되게 좋았는데 왜냐하면 미국하고 중국 간이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금이 거기 걔네 또 구조조정하잖아요. 이제 오일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운명 그런 것들이 또 제조 국가는 하나의 투자처로 되는 거고 해체할 수 있는 동네였는데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는 뭐 뒷단에서 일어난 걸 알 수는 없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중동 전쟁이 확산하는데 불을 지핀 계획이 됐고 그러게요. 그리고 자체 운명도 두 번 타격받는 계획이 될 거고 그다음에 또 이 불씨를 앞으로 계속 갖고 가게 되는 거죠. 이 불씨가 이번에 안 끝난다는 계속 예.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중동 전쟁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다시 확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한 이스라엘은 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미국이 중동에 심어놓은 간첩이라고. 중동이 영원히 평화를 못 참게. 그래야 이게 오일에 대한 프라이싱 미국이 영원히 장악한다고. 그래서 그처럼 이스라엘이 있는 평화는 힘들지 않을까. 참 투자자로서도 걱정이고 예. 예, 그냥 세계인으로서도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렇게 판이 돌아가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해석을 원장님께서 해주신 거고 그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9월 이제 24일에 이번엔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 뭐 너무 이르긴 합니다만은 그때 어떤 관전 포인트들이나 전망 특히나 이제 9월 24일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중간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뭔가 또 보여주긴 해야 될 테고 성과도 확실하게 이번에는 실질적인 뭔가가 나와야 돼서 양쪽 다 좀 부담이 있을 텐데 좀 그 9월의 만남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헐리펑하고 베이선트가 여러 번 만났거든요. 네. 이번에 트럼프 방송인 때문에 뭐 서울에서도 만났고 저쪽 스위스도 만나고 여러 번 만나서 계속 협상을 이어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 하나 가시적 성과를 만들려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둘이 좀 점령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잘 안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예. 미국이 원하는 대로. 왜냐면 1기 방문 때는 2,500억 달러 주문을 들고 갔잖아요. 네. 트럼프한테 선물을 2,500억 달러 안긴 거잖아요. 그래서 2,500억 무역 딜을 가지고 1기 때 트럼프는 황제 대우를 받으면서 왔다 갔는데 2기 때는 녹록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안 되니까 두 위원회를 만든 거거든요. 예. 무역위원회하고 투자위원회를.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9월 24일 방미할 때까지는 계속 거기서 또 방미할 때 뭔가 또 성과적인 게 두 나라 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런 채널로서 계속 긴밀하게 얘기 나누자고 해서 만든 거고 왜 9월 24일이냐. 마치 그때 유엔 총회가 열리고요. 예. 거기 여러 가지 국제 행사가 열립니다. 그때. 그래서 중국이 또 상임 이사국이니까 당연히 참여해야 되고 예. 또 중국이 일부러 가기에는 좀 부담이 크고 근데 뭐 트럼프하고 어그러져도 어쨌든 유엔 행사에 참여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덜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중간선거 한 달 반쯤 앞에 놓은 거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얘기 잘 되면
또 선전하기 되게 좋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점이 딱 그때 제일 좋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서로 양국 간에 윈윈하는 시점을 찾은 게 그거고 다른 말로 또 해석하면 그때까지도 이러한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정확한 답은 이제 파키스탄 총리가 와서 예. 돌아가서 행동하는 거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간을 두 정상은 적어도 앞으로 9월까지는 좀 시간이 중동 문제 해결에는 한 적어도 9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원장님 방금 그 답변에서 어느 정도 얘기는 네. 나오긴 했는데 조금 더 이제 좀 쉽게 그러면 지금부터 9월까지 미국이 제일 바라는 거하고 중국이 제일 바라는 건 뭡니까?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지금 부동산 예. 연착륙이 안 됐어요. 예. 지금 거의 경착륙이 됐고 그래서 소비 주도형 경제 특히 수출은 되게 잘 돼요. 네. 지금 중국을 버티는 게 수출이거든요. 한국만 수출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지금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중국 수출도 지금 최고 흑자를 기록하면 난리 나게 잘 되고 있고 네. 근데 국내 경제는 또 엉망이에요. 실업률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 디플레이션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하니까 중국은 사실은 일단은 경제적으로 미국의 석유, 가스가 필요해요. 옛날에 많이 수입했어요. 후회 안 해서 그렇지. 예, 그것도 전략적으로 중국 필요해요. 안정화된 공급이 필요하니까. 예. 그거는 중국도 전략적 이익에 맞고 두 번째는 첨단 영역에서의 협조. 그러니까 중국이 이래요. AI 시대잖아요. 중국은 추론은 미국에 못지않게 잘해요. 추론 영역. 근데 중국이 아직도 기술적으로 미국하고 큰 격차 나는 게 학습. 이쪽은 젠슨 황의 칩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이런 첨단 영역에서 예를 들면 블랙웰 이런 고첨단 사양 같은 거는 또 방문해서 야 우리가 야 니 표 필요하잖니 소고기 얼마 예를 들면 또 그때 또 3B 얼마 이번에 지금 많게는 보잉 750대까지 사준다 막 이런 얘기도 막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 이기도로 확 안겨주고 대신에 야 이런 첨단 기술 야 이런 건 좀 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대만 지금 립 서비스라도 트럼프 한마디가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만 문제에서 확실한 니 스탠스. 왜냐면 대만 문제 건드리면 우리 둘은 전쟁이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할 정도로 충돌한다는 단어 쓴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TDS 함정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중국 표현이 이렇습니다. 중미 정확하게 한자로 중미 건설성 안정관계. 좀 중국식이다 보니까 좀 이상한데 중미 건설성 안정관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핵심이 안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 TDS 함정은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어떻게? 너의 마가와 나의 중화민족이 부흥은 모순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안정이란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안정이 이런 안정을 말해요. 협력 중심의 적극적인 안정을 만들어가자. 이게 중국이 말한 신형 대국 관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쟁하지만 질서 있는 경쟁의 양성 순환을 하는 안정을 가져가자. 이렇게 이런 비열하게 경쟁하지 이렇게 막 뒤에서 막 칼 꽂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상적인 말이긴 한데 현실 가능성이 있을지 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세 번째는 우리 생각이 다른 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큰 위험으로 폭발될 수도 있으니까 전쟁이랑 항상 우발적으로 나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말 쓰냐면 펀치 커콩도 장타의 원칙이나 말 되게 중요한데 이견은 서로 통제 가능할 정도로 상태와 안정을 가져가자. 그러니까 어떤 우발적으로 전쟁 나는 건 둘이 서로 피해자. 이게 안정이란 단어에 들어간 중요한 말이고 마지막에는 평화로운 지속적인 안정관계를 가져가자. 그래서 우리가 투기지에서 함정한데 우리 둘이 관계는 그걸 피해가는 글로벌의 새로운 신형 대국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나는 너를 패권 국가로서 존중하고 인정할게. 대신에 너도 이미 이렇게 커진 우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해라. 그래서 이번에 텐탄 갔잖아요. 지난번에는 고군 갔고 텐탄 간 거에 대해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마 저만이 그렇게 해석을 텐탄은 뭐냐면 명나라 때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날 때잖아요. 그게 제사를 우리 한국에도 그런 문화 있잖아요. 선조한테 제사를 지나자. 그게 만약에 이 세상이 내 멋대로 해서 내 마음대로 다 된다고 하면 선조를 잘 모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 선조를 모신 이유가 뭐예요? 저를 잘 보살펴 주세요. 잘 되게 하세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리, 우주의 질서, 사람이 개인적 어떤 이걸 안 되는 힘, 외부의 힘, 질서, 순리 이런 것들을 대표하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 가이드처럼 데려가서 600년 된 텐탄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600년 전에도 대단한 나라지만 지금도 대단한 나라니까 난 너를 존중해.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황제로서 인정해. 그렇지만 너도 나를 인정해. 왜냐면 그 텐탄이라는 게 황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 일반 사람 들어가면 처형당합니다. 아니, 지금 현실에서 아니고 역사에서. 역사에서. 과거에. 예.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면 둘이 같이 올라가서 그런 거 하는 거는 세상에 돌아가는 질서, 우주의 질서, 이런 순리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니? 이런 뜻이 모두 반에서도 나왔고 그런 행동에서도 나왔고 이런 게 나왔다는 거죠. 마지막 그 해석 부분도 네.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그런데 어떤 외교 관계에 있어서 네. 의미 없는 행동은 없는 거잖아요. 절대 없죠. 네. 절대 다 없죠. 거기를 데려간 이유가 하다못해 있는 사진 찍을 때도 옆에 누워서 다 외교 관계입니다. 거죠. 맞아요. 그것도 흥미롭습니다.